74,000명이 멈추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 멈추고 삼성이 멈춘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 앞에서 호기롭게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74,000명, 이는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톱니바퀴가 멈춰설 수 있는 아찔한 구조죠.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급 파업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여의도 증권가는 즉각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무려 93.1% 찬성,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원장의 손을 굳게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골리앗 같은 삼성이 마침내 거대한 노조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노조가 승리하고 위원장의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한 것처럼 보이죠.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지금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맹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삼성에게 내부의 총파업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급소 찌르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역시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완벽해 보이는 숫자는 모두 틀렸습니다. 아니, 철저한 착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것처럼 보였던 이 거대한 파업은 놀랍게도 전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안에서부터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000명씩 노조를 탈퇴하며 등을 돌리고 있고 법원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74,000명 동료들의 생계와 인사 고과를 담보로 파업을 외친 위원장 본인은 정작 파업 직전 동남아시아의 호화로운 풀빌라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사상 최대의 노동운동처럼 포장되었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골마 터지고 있는 이 거대한 모순. 과연 74,00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장막 뒤에는 어떤 기가 막힌 함정이 숨겨져 있으며 왜 이 파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74,000명, 이 거대한 숫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일한 대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DS 부문이 전체의 80%, 그리고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만드는 DX 부문이 나머지 20%를 차지하죠. 완전히 다른 시장, 다른 경쟁자,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진 이 두세 개가 하나의 노조라는 지붕 아래 어색하게 묶여있는 셈입니다. 균열은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노조가 내건 가장 큰 깃발은 바로 전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여러분, 이 45조 원이라는 돈의 출처를 따져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약 57조 2천억 원 중 메모리 반도체 부문 혼자서 53조 7천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의 이익은 3조 원 남짓에 불과하죠. 이 말은 곧 45조 원이라는 막대한 성과급 파티의 과실은 철저히 DS 부문이 독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조합원의 20%인 1만 명의 DX 부문 직원들에게 이 파업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0원입니다. 현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임원들조차 해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타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DX 부문 직원들에게 본인들과는 상관도 없는 45조 원을 받아내기 위해 일터를 떠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건 마치 이웃집 이삿짐을 하루 종일 힘들게 날라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삿짐 센터 비용까지 대신 내라고 청구서를 들이미는 꼴과 같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왜 DX 부문 직원들이 이 남의 전쟁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지 단 한 번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피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줄 수 있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생계와 직결된 짙은 허탈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100건이 넘는 탈퇴글이 쏟아지며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불과 나흘 만에 DX 조합원의 10% 이상이 노조를 빠져나갔습니다. 노조 자체 게시판에는 존재 의미를 잃은 어용노조 해체가 답이다 라는 내부 조합원의 뼈아픈 절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측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 파업은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붕괴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만든 결정타는 역설적이게도 위원장 본인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는 바로 올해 초 위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체크오프 제도였습니다. 조합비를 직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이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노조의 재정을 단번에 안정시키고 조직의 기틀을 다지는 노동운동의 큰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이는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조 활동이 거대한 광장에서 익명의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면 체크오프 제도의 도입은 그 마스크를 스스로 벗어 던지고 인사팀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름표를 정면으로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발급되는 급여 명세서에 조합비 공제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의 촘촘한 관리망을 자랑하는 삼성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회사는 이제 누가 노조원인지, 어느 부서에 누가 파업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정확한 명단을 너무나도 쉽고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노조의 확실한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보호하던 가장 강력한 방패인 익명성을 사측에 고스란히 헌납해버린 셈입니다. 명단을 확보한 사측은 가장 차갑고 치밀한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법원을 향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지난 5월 13일 심리가 열린 법정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은 무려 50분 동안 PPT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공정이 24시간 365일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라인이 멈췄을 때 기업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연쇄 붕괴가 일어나는지 판사 앞에 남김없이 입증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인력 이탈과 라인 점거가 왜 묵과할 수 없는 위법인지 증거의 산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이 파업은 그 즉시 불법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군대로 치면 지휘관이 반려한 휴가증을 들고 기어이 위병소를 뚫고 나가는 명백한 타령입니다. 그 끝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뼈저린 형사 고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은 한 가지 강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며 통과되었던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파업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던가요? 올해 초 시행된 노란 봉투법을 기억하십니까? 정당한 파업이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주는 노동계의 강력한 방패로 불린 법입니다. 겉보기엔 노조위원장에게 무적의 날개를 달아준 것 같죠. 하지만 이 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파업이 단일 퍼센트라도 불법으로 판정되는 순간 이 면책특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파업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에서 기어이 공장 가동을 멈춘다면 방패였던 노란 봉투법은 그 순간부터 위원장과 조합원들의 생계를 겨누는 서늘한 단두대의 칼날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기업의 파업에 연대했던 활동가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무려 3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끔찍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국가 수출의 심장인 삼성전자의 파업을 주도한다면 그 청구서에 적힐 동그라미의 개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사방이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500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행동주의 연대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파업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끝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입니다. 법원, 회사, 주주라는 세 자루의 예리한 칼이 동시에 위원장의 목을 겨누고 있는 절체절명의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실패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도미노 효과가 덮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패권 붕괴입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며 핵심 인력들이 피로감에 지쳐가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과 같은 차세대 AI 반도체의 수율이 흔들리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기 위한 피말리는 AI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내부 분열로 주춤하는 사이 이미 앞서가는 SK하이닉스와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미국의 마이크론은 그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수준으로 벌려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즉각적 재앙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18일간의 전면 파업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하루 손실액은 약 1조 원, 18일이면 최대 3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전 직원이 석 달 밤낮을 세워 1분기에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이 단 2주 반 만에 잿더미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수십조 원의 기업 손실보다 더 뼈아픈 비극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위원장의 등만 바라보고 파업에 동참한 평범한 7만 4천 명의 조합원들, 그들의 통장과 일상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어떤 가혹하고 구체적인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면 파업이 시작되면 참가자들의 통장에서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800만 원, 월급으로 치면 1,300만 원 수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8일간 파업에 동참하면 개인당 약 6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전체 조합원으로 환산하면 무려 4,500억 원. 평택 캠퍼스 앞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 며칠 만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600만 원이 날아가면 평범한 가정의 일상은 무너집니다. 당장 아이들의 학원비가 밀리고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값이 연체되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파업 기간 동안 내야 할 조합비는 오히려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표에 0원이 찍히는데 말입니다. 이는 마치 남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면서 자기 돈으로 총알과 군복값까지 내야 하는 잔혹한 코미디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반대편의 논리, 즉 비판적 시각과 노조를 지지하는 진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쟁의 깃발을 들었을까요? 노동계와 기술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삼성이 그동안 쌓아둔 막대한 사내 유보금과 자본력을 보라. 회사가 곡간을 조금 더 푼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라고요. 특히 라이벌인 SK하이닉스의 평균 연봉이 삼성보다 2,700만 원이나 높다는 사실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헌신해온 삼성 직원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45조 원이라는 무리해 보이는 요구 역시 거대 기업과의 험난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앵커링, 즉 닻이 내리기 전술일 뿐이라고 그들은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지정학과 거시경제의 냉혹한 계산기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45조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삼성의 금고에 남는 투자 여력은 고작 12조 원 남짓으로 쪼그라듭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전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SMC와 SK하이닉스가 HBM과 차세대 패키징에 국가 예산 맞먹는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 삼성이 설비와 R&D 투자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메모리 1위 권력을 자진 반납하고 글로벌 IT 생태계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겠다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노조위원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45조 원이라는 숫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식이라는 것을 본인이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측은 전사 영업이익의 10% 지급, 전 직원 자사주 20주 지급, 출산 경조금 5배 인상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타협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왜 이 달콤한 탈출구를 단칼에 걷어차 버리고 파국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일까요? 사측이 내민 10% 성과급과 출산 경조금 5배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타협안을 위원장이 거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원한 건 45조인데 고작 이걸 받으려고 파업을 한 거냐는 조합원들의 분노 어린 날 선 질문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위원장의 자리는 탄핵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투쟁을 멈추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벼랑 끝으로 폭주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뼈아픈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7월 삼성전자 역사상 첫 파업이 터졌을 때도 언론은 역대급이라며 삼성의 철벽이 무너진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찬성률은 무려 93%에 달했죠. 하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사람은 전체 직원의 5%에 불과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구호를 외치던 기세는 일주일 만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통장 잔고가 메말라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대의와 투쟁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값이 훨씬 더 무섭고 절박했던 겁니다. 결국 25일 만에 빈손으로 복귀하며 그들이 얻어낸 것은 철저한 0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잔혹한 역사의 대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은 2년 전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체크오프로 노조원 명단은 넘어갔고 법원에 가처분 심판이 목을 조여오며 500만 소액 주주들의 징벌적 집단소송이라는 칼날이 등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승자 없는 소모전의 진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600만 원의 급여 손실을 짊어질 조합원들일까요? 진짜 공포는 이 파업의 여파가 대한민국 거시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뇌관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을 지탱하는 심장이자 대동맥입니다. 삼성의 라인이 멈춰 핵심 수출액이 곤두박질치면 당장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는 치명적인 적자로 돌아섭니다. 달러 유입이 멈추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 폭등은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식료품 가격부터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살인적인 수입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엇나간 권력투쟁과 무리한 도박이 평범한 서민들의 밥상 물가와 국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이 기막힌 나비 효과. 과연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 파멸에 카운트다운을 멈출 마지막 방법은 남아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인 최종적인 목적은 단 하나로 수렴됩니다. 7만 4천 명의 권익과 처우 개선이라는 화려한 명분 뒤에 숨겨진 위원장 본인의 권력 유지라는 초라하고도 서늘한 민낯입니다. 지금 파업을 멈추고 사측의 현실적인 제안을 수용하는 순간 명분 없는 싸움을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 위원장 해임이라는 것엔 역풍을 맞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며 7만 4천 명의 조합원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낭떠러지 앞 전쟁터로 계속해서 등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법원의 준엄한 가처분 심판, 천문학적인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라는 공포, 내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불신과 탈퇴의 물결, 그리고 양쪽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형사 고발과 주주들의 집단 소송뿐입니다. 사방이 지뢰밭인 이 절망적인 전장에서 진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상황실이 아닌 풀빌라에 앉아있던 지휘관이 아닙니다. 진짜 희생양은 조직 내의 따가운 눈총과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무리의 압력에 밀려 600만 원이라는 생떼 같은 월급을 허공에 날려야 하는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가치 하나만 믿고 피 같은 돈을 투자한 채 파업 리스크로 인한 주가 폭락의 공포를 뜬 눈으로 견뎌내야 하는 500만 명의 힘없는 소액 주주들입니다. 진료비를 전액 선불로 내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정작 메스를 쥐어야 할 의사는 환자들을 버려둔 채 휴양지로 떠나버린 이 기막힌 현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볼모로 잡은 위험한 인질극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운명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고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 이 파업의 명운을 가를 디데이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거대한 총궐기를 예고하며 매서운 방역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과연 거시경제의 위기 속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도박은 어떤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될 그 숫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종착역에서 위원장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그 숫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파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노조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가 떨어질 때마다 영원히 증발해버리는 수십조 원의 국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5월 20일이라는 운명의 날까지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며 성난 500만 주주들의 거대한 2단계 총궐기 대회는 이미 그 매서운 서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단순한 산업 현장이나 일가의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 영토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패이자 우리 일상의 물가와 환율, 그리고 평범한 서민들의 내일 밥상을 결정짓는 국가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결국 누구의 뼈아픈 희생으로 끝을 맺게 될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원장이 7만 4천 명의 조합원들에게조차 절대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겨둔 매우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내부 데이터 하나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이번 사태의 진짜 결말과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할 서늘한 미래의 청사진이 완벽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의 분석이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혹은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걱정하는 시청자로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충격적인 데이터와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날카로운 의견들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 치밀하고 압도적인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